존경하는 백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김유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성남시와 성남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간에 체결한 유탁관리 운영협약서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유탁자는 성남시를 말하는 겁니다. 유탁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총액은 유통센터 연 총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성남시는 어떠한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성남시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유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성남시는 유통센터로부터 연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상 연 15억에서 18억 정도 됩니다. 의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와 별도로 유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하여 법인세까지 차감한 당기 순이익의 30%, 이것도 연 15억에서 18억 정도 됩니다. 를 성남시와 협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취지는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센터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별도로 협약서를 체결하여 연평균 15억에서 18억 정도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토록 한 것은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그야말로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유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본래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력 자금을 사용토록 협약을 맺었으면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유통센터의 돈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 돈입니까? 아닙니다. 성남의 주인인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재산이 유통센터를 사용 수익토록 하고 받은 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시민의 혈세, 즉 예산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시 조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 조례 제16조 제1항에 운영 주체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위원장은 유통센터 사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과 사장이 유촉하는 시의원, 생산자, 소비자단체, 출하자 대표 및 시민으로 구성한다. 동조 제4항에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 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의 본래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발전 운용 자금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주요 목적이 아닙니다. 센터 설립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근본 목적과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주객이 전도된 그야말로 제밥에만 관심을 두는 형식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거의 반영토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는 관계 전문가, 생산자, 소비자, 출하자 대표 및 시민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남시 내부 지침에는 그나마 성남시 생산자 대표도 모호하지만 소비자단체, 출하자 대표 및 시민은 구성원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엉성하기 그지없고 시민을 속이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 운용 자금은 시민과 합의하에 시민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시 조례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지역발전 운용 자금 세부 운영 지침을 보면 사업 선정 기본 방향으로 다수 시민을 위한 사업 우선 선정, 공익적인 사업으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각종 규제 등의 사유로 예산 편성 및 지원이 불가한 사업,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적 구비 여건 저촉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분야별 사업 범위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문화체육복지 분야, 환경 분야, 기타 분야 등으로 규정하고 제휴 대상으로는 특정 기관, 단체 등의 소속 직원 및 회원만을 위한 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운영자금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7억 원 내외를 집행하였거나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한 연도별 지원 상세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세부 운영 지침과는 다르게 대부분은 예산 편성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며 또한 특정 인사, 기관, 단체, 언론을 위해서 집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운영위원회는 연 15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인데 지금까지 회의록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떳떳이 못하니까 가급적 자취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주머니에 쌈짓돈을 챙겨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주고 싶은 단체나 사람에게 챙겨주고 싶은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지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문제점과 대책이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는 예산 지원과 중복, 삼복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누구 지시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누구에게 왜 지원되었고 집행은 투명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단체장과의 연구나 인연이 있는 특정 기관, 단체, 언론, 종교시설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는 없는지,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야탑, 임해, 서현, 순회, 판교 4개 동에는 지난 4년 동안 단 한 건도 지원 사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의원 누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금 집행이라 하겠습니까? 과연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듯한 구호로 시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 즉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미 집행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후 약방문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강력한 통제와 세부적인 지원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한국경제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수정구 복정동에 소재한 연구 용역기관임에도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30여 차례의 수억 원을 지원하는 등 엉터리 지원 사례가 너무 많아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시대책으로 조례에는 대강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지침에 정해져 있어 일부 시 관계자만이 알고 있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으므로 시의회의 심의와 통제를 강력히 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주도하여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특히 제16조 운영위원회 항목을 별도로 떼어내어 현행 집행부 내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아 보다 많은 시의원과 각계각층의 시민대표들이 참여하여 심의하고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관련 시기금에 출연시키거나 정식으로 세입 처리하여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 운영 집행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성숙한 주민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센터의 지역발전 운영 자금도 우리 시의 세입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예산과 같이 세입과 지출을 모두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마침 금년 3월 10일 개정 하달된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 금고 선정 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출연한 협력사업비는 현금 및 물품을 불문하고 모두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집행 내역이 주민에게 공개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달된 바 있으므로
약정서에 출연금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시 금고인 농협과의 협약서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지역사회 복지 기여금과 협력사업 추진금으로 155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6억 원만 시 세입으로 처리하고 109억 원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금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안행부 지침대로 세입에 편성하여 의회 심의를 받아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유통센터의 경우에도 시 금고 출연금과 관련한 안행부 예규를 준용하여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사회 발전 기여금 연 15억에서 18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여도 특별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농수산부의 유통센터 이용료 1000분의 5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규칙 개정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미 집행되어진 부분에 대하여 떳떳하다면 사법당국 및 감사원에 스스로 수사 요청 또는 감사 요청을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인정받고 현행대로 하실 의향인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은 곱비 뿔린 망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권력을 가지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는 이 곱비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시민의 의심과 감시 없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듯 예산 낭비 역시 시민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 시정 요구 없이는 줄어들기는커녕 늘기만 합니다. 성남시 예산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이지만 예산을 포함한 재정 주권은 납세자인 시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적 결함에 의하여 시민의 돈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성남시에서도 시의회가 예산이 제대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의 곱비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시의원들이 스스로 단체장에게 굴복하여 유착된 사례가 많아 성남시 예산이 주인 없는 돈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 곱비 역할에는 정당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는 유명무실 그 자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납세자인 시민의 권리는 예산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로 감사원, 중앙정부, 사법당국 및 자치단체 내부의 통제 감시 장치도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되기 전에는 주로 집행부 내부의 통제 감시 장치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 통제 감시 장치는 그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행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는 인사에 의해 순환되는 보직 중의 하나이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포함한 재정 주권은 납세자인 시민에게 있다는 인식, 즉 시민의 주권을 수임받은 우리 지방의회에 재정 주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 예산제를 더욱 보강하고 홍보하여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잘못 쓰여진 예산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집행부에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에 노력하고 솔선해야 합니다. 성남시에는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선과 공익을 추구하는 비정부적, 비정파적, 비영리적 민간단체입니다. 권력의 오용과 남용, 부정과 부패, 무능,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시민의 자유와 권익 침해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때 그 존재 이유가 바로 섭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권력과 자금으로부터 독립하여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때 언론과 시민단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시민들로부터 스스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지금 성남에는 진정한 의미의 언론과 시민단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단체장의 영향력 아래에서 눈치를 보며 홍위병 노릇을 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여론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지지를 통해 권력을 감시, 비판, 견제해야 할 시민단체들이 감시 대상인 권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가 일반론으로 제기된 것도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를 보조받는 시민단체들의 존립 이유는 사라질 것입니다. 제208회 성남시 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회와 언론, 시민단체가 한마음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때 성남시는 더욱 건강하게 미래를 향하여 활기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